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TQQQ, XOXR, FNGU, BUZ, QLD, SSO 3배 레버리지와 2배 레버리지는 매수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 흐름, 예측과 대응 방법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물가와 금리 충격이 끝나지 않았다. 경기 침체의 충격이 하반기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많이 알고 계시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토퍼 월러 패드 이사는 향후 정례회의들에서 50pp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지금 많이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TQQQ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3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배짜리 금융을 빌려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만큼 고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또 그만큼 하락할 때는 엄청난 낙폭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FNGU, XOXR, BUZ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TQQ는 100% 장기보다는 50%는 좀 장기로 가지고 가시고 50%는 단기로 가지고 가시면서 약간 어느 정도 떨어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또 올라가면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스윙 트레이닝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조금 떨어지고 바로 팔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요 정도면 팔겠다, 요 정도면 사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매수 매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FNG는 XXL도, BUZ도, 이 세 가지 ETF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장기로나 평생 갖고 갈 거야, 이런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성격을 보셔야 되는데 TQQ는 장기로도 좀 가능하고 단기로도 가능한 종목인 반면, ETF인 반면 FNG나 XLCL, BUZ 같은 경우는 단기로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그런 거 단기 싫고요, 장기로만 갖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애플, 마소, 엔비디아, QAD, SSO 이렇게 하셔서 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 가격이 오면 쭉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는 가격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장기는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갈 종목, 판다 안 판다 절대 안 파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게 와도 그냥 묵묵히 저점이 되면 모아가고 고점이 되면 좀 놔뒀다가 그 돈을 모아놨다가 또 저점이 되면 모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올라가는 거 보면 더 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래서 단기 종목 3배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배 종목 FNG, XXL, BUZ, TQQ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단기는 단기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TQQ는 어떻게 될지,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 오늘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QQ 알아보겠습니다. TQQ는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나, 둘, 셋, 넷 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 여기까지 찍고 조정이 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때 시나리오를 두느냐, 첫 번째는 이 50% 구간 요 정도. 그래서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65불 72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많이 올라간다면 71불 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10일부터 그때까지만 유효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CPI가 그 정도 되면 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CPI가
우리가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또 때를 기다리면 어느 정도 풀백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많네 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하는 방법은 내가 여기 어느 정도 저점의 구간을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시면 수익을 조금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난 무조건 장기로 갈 거야, 특히 그 장기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 쭉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장기 반, 단기 반 가지고 가신 분들은 장기는 그대로 놔두시고 단기만 이렇게 팔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은 어떻게 하느냐 뭐 물어보시는데, 여기를 한 줄 팔고 이렇게 좀 더 많이 팔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나는 여기서 좀 과감하게 팔고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비율로 갖고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보수적이냐 아니면 공격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번 계좌는 어차피 장기로 가지고 갈 생각이 있으실 거고 2번 계좌는 단기로 가지고 갈 생각이 있잖아요. 특히 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단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여기 넘어서까지는 지금은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하니까 한 61.8%까지 요 정도까지 71불 때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도를 좀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수익도 어느 정도 보시고 또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사시고 또 올라가면 또 그때 또 팔면 되니까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XXL 같은 경우도 보시겠습니다. XXL도 보시면 지금 이 구간까지 똑같습니다. 요 구간까지 올라가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4월 10일이 될지 4월 15일이 될지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충분히 XXL은 장기 투자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장기로 가지고 가신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니까 뭐 저는 장기로 갖고 가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충분히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누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6.36불까지 아마 56불 36점까지 쭉 분할 매도를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나는 다 안 하고 뭐 50%만 매도하고 50%는 가지고 갈래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다 매도하시는 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습관적 익절은 해 가시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ULZ도 한번 보겠습니다. BULZ도 보시면 25불 때까지 쭉 분할 매도를 저는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분할 매도를 25불 때까지 쭉 해가면 된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25불 때까지 쭉쭉쭉 해가지고 가시면 된다. 1번 계좌는 이제 좀 장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2번 계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번 계좌에 모으셨던 분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보면은 뭐 이제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고, 2번 계좌에 수익이 났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G도 보겠습니다. FNG도 35.81 정도까지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100% 맞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대략 뭐 35불인데 34불까지도 갈 거고 33불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여기서부터 조금씩 매도를 이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을 내면은 내가 평단가 이 정도 판 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만 팔았는데 여기서 떨어져더라도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누렸으니까 다시 또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여기서 주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QLE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드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면 그때 조금씩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QLE 지금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여기서 잘 사셨다면, 만약에 뭐 여기서 잘 사셨고 좀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사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셨다면 또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조건 나는 올인해야 돼, 다 사야 돼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면 좋고요.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모아서 나중을 도모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에 임하면 편합니다. 한 번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계속 샀어요.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힘드시죠? 그러니까 때를 또 기다리시면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현금을 30%, 40% 보유하면 훨씬 더 이렇게 나중에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O도 마찬가지입니다. SOS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매수 매도를 하기보다는 SS는 기다렸다가 다시 요 밑으로 떨어진다면 여기 와서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도 우리가 150대 좀 사셨어야죠. 근데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올라타지 마시라. 기회는 다시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멀리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평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어느 정도 이게 붙고 있죠? 그게 이제 침체가 오면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좀 현금을 보유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그때 가서서 아주 싼 가격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예수금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팔고 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애플도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타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도. 그래서 여기서 막 사시는 것보다는 떨어지면 그때 가서 264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는 좀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떨어지면 그때 가서 좀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무조건 사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는 지금 가격도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좋겠지만 저는 기다렸다가 나중을 좀 더 기다려 보면서 떨어질 때를 좀 기다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큰 이슈가 아마 없고 전쟁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이제 4월 10일 CPI가 발표한다. 4월 10일에 발표한다는 게 아니라 4월 한 10일, 12일 뭐 이 정도에 발표할 것 같은데 정확한 스케줄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이후로 아마 CPI 발표가 좋지 못하면 그때 또 그거를 선반영해서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0.25가 아니라 0.5%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선반영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너무 덤비지 말고 지금은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면서 상승장을 조금 즐겨라. 하지만 돌아올 다시 떨어질 하락장에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4월 10일 그러니까 4월 10일 그 구간에 10일 12일까지는 어느 정도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매수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모았기 때문에 이거를 3배 레버리지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리고 2배 레버리지는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마소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